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논문은 2022년도에 VLDB에서 발표된 CDI-2라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발표드릴 논문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DI의 핵심 요약을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포메트리카라는 CDI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주요 피처 하이라이트를 다룬 후에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CDI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CDI, 즉 클라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엘라스틱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비전문가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코드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는 GUI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스파크를 통해서 자동 최적화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동 튜닝이라든가 자동 확장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작업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I의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와 계층 데이터를 처리를 지원을 해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간편하게 다루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였는데요. 먼저 CDI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데이터 및 컴퓨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볼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도 했고, 기업들은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세트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도 좀 변화됐는데요. 과거에는 로컬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했지만 이제는 사스나 이어스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급증하는 데이터 볼륨이라던가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과 소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확장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필요가 했고,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메트리카라는 회사에서 CDI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CDI의 주요 목표는 총 네 가지로 첫 번째로 단순성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단순화하여서 비전문가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로 생산성으로서 사용자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으로 데이터 볼륨, 그리고 동시 작업 수라던가 사용자 수 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으로서 성능을 최적화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GUI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됐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I는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 두 가지 종류의 추상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 타임 앱스트랙션과 런타임 앱스트랙션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 타임 앱스트랙션부터 설명드리자면, 이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의 세부 사항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주요 개념으로서는 매핑과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요. 매핑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DAG 형태로 표현이 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하고 처리할지를 나타내게 되고, 사용자는 이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여러 변환 과정을 걸쳐서 최종 타겟에다가 저장하는 과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형성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런타임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는 설계된 작업이 실제로 실행될 필요한 매개 변수 값과 컴퓨터 자원들을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 개념으로는 매핑 태스크와 컴퓨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매핑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매핑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모든 매개 변수의 실제 값들이 바인딩된 상태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팅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CDIE 작업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 작업자는 클러스터의 최대 노드 수를 설정할 수 있고, 뭐 작업 수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는 먼저 매핑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처리 작업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클러스터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 작업을 실행할 컴퓨팅 환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뭐 작업 중간에 데이터를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 관리자는 전체 클러스터의 수명 주기를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 레이어라든가 매핑 프로세스 레이어, 그리고 런타임 레이어,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레이어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로는 클라우드 매핑 디자이너와 메타데이터 레퍼지토리 서비스,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CMD를 통해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매핑 객체를 생성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 소스라던가 타겟이라던가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쉽게 연결하고 구성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CMD를 통해서 생성된 모든 객체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해서 객체 변경 이력 등이라던가 환경 등 관해서도 객체들을 이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협업을 위해서 공유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핑 프로세스 레이어는 사용자가 설계한 매핑을 최적화하고 실제로 실행 계획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총 세 가지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매핑 트랜슬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정의한 논리적 매핑을 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소스의 특성이라던가 데이터 볼륨, 시스템 리소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핑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변환된 실행 계획을 분석을 하고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조인 순서를 최적화한다던가 필터를 푸시다운, 아니면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플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해당 단계에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아파치 스파크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최적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런타임 레이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스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작업을 실행하고 자원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주요 구성 요소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큐터와 클러스터 매니저, 오토 튜너인데요. 뭐 익스큐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의 작업의 실행을 조정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작업의 진행 사항을 추적을 하고 제시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에러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클러스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러스터 자원을 동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리소스 사용을 축소를 하여서 리소스를 최적화하고요. 오토튜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작업에 따라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디벨롭하면서 조금 더 오토튜너를 튜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 단계 구조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사용자는 데이터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계를 하고, 시스템은 이를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능입니다. TPC-DS라는 벤치마크 쿼리를 사용해서 테스트한 결과 오픈소스 스파크와 비교해서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능을 GUI를 통해서 비전문가가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용 측면에서도 최대 72%까지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가능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와 타겟들입니다. 온프레미스 DBMS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쿼리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파일 간의 변환을 매우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의 몇 개의 레코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 작업 전에 데이터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하이라키컬한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제이슨이라던가 XML 같은 계층적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전문가도 복잡한 데이터 구조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특히 ISD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복잡한 계층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시각화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오토튜닝인데요.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태스크에 대해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루프를 돌면서 튜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스파크 작업의 다양한 설정 매개 변수들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실제 랭크 작업에서 28%의 실행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사용자가 복잡한 튜닝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할 필요 없이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스케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작업량에 따라서 인프라와 태스크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인프라 확장과 함께 다이나믹 파티셔닝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유효 자원에 따라서 파티션 크기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작업을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처리 시간까지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여기서 CDI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핵심은 아무래도 바로 추상화 방법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5,500명 이상의 고객들이 기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도 대규모 데이터 레이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시각적 데이터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매핑 작업을 설계할 때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필요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쉽게 이해하고 특히 계층적 데이터의 필드를 추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작업을 통해서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고 이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자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포메티카는 앞으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클라우드 벤더에 걸친 서버리스를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GUI 기능과 정의 코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더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소스 및 트랜스포메이션 논리를 민주화를 위해서 오픈 API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즘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CDI는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단순화하고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고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을 통해서 CDI는 더욱 더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인포메티카의 CDI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